그 문제는 고요함이거든요, 사실은. 고요해져야 뭐 마음의 평화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고요함. 고요해지면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오겠죠. 아, 호수가 고요하면 달이, 이그러지지 않은 달이 물속에 떠오르겠죠. 그게 이제 12장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늘은. 네. 이래님이 말씀 안 하셨네? 피부, 네? 뭐요? 어떤 거? 껍데기요? 껍데기가 피부, 뭐야? 피부? 어? 아, 예. 피부 감각은 그 나라고 하는 존재하고 나 바깥 세상하고의 경계잖아요. 그래서 예, 인간이 이 피부를 통해서 배우는 게 참 크죠. 오늘은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다리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리. 다리, 달. 아, 내가 맞췄네. 오늘 아이고. 응님이 촉이 아주 좋아. 예, 응님이 다리. 예. 자, 다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번 몸을 봅시다. 다리는 일단 몸통 아래 붙어 있죠. 이게 몸통을 지탱하고 또 우리 몸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인체의 기관이죠. 우리가 서고 앉고 걷고 뛰고 즉 다리. 이동의 어떤 그 관련된 이동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다리인데 다리는 이제 이 볼기가 있고 넓적다리가 있고 무릎 부위가 있고 종아리가 있고 발목이 있고 그다음에 다리하고 좀 뭔가 좀 분리된 개념인데 일단 발이 거기 붙어 있어요. 발. 예. 그래서 우리가 발바닥으로 땅을 딱 밟으면 탁 밟으면 이 대지의 에너지, 이 지구의 에너지가 발바닥 특히 이 발꿈치를 통해서 그 에너지가 들어와 가지고 무릎을 타고 단전으로 가요. 이게 단전. 그러니까 다리가 약해지면 단전이 약해져요. 단전이 약해지면 뭐가 돼요? 예? 우리 몸이 이렇게. 뭔가 지탱하고 또 뭔가 또 이렇게 어, 내가 내 몸을 지켜낼 수 있는 저항력 이것이 약화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이 참그 기가 막히게 중요한 거야 이게 생각할수록 음. 자 우리가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왔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잖아 그런데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어,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경험이잖아요. 경험. 응? 근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예요. 과거야. 그러면 팔하고 다리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다리는, 다리는 뒤에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끌고 여기다 딱 놓잖아요. 그러니까 아, 과거를 끌고 와서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하는 것이 다리의 역할이고 팔은 뭐예요? 팔은 앞으로 나가거든요. 내 몸보다 먼저 나가. 그래서 미래를 끌고 지금으로 갖고 오는 것이 팔이야. 그래서 팔과 다리가 교차하는 이 순간이 지금역이라고 해요. 응? 예. 그래서 팔의 어떤 주제와 다리의 주제가 이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다리는 테마가 뭐예요? 과거라니까요. 과거. 문제. 그리고 과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경험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는 나의 두 다리로 걸어가지고 떠나온 곳, 떠나온 곳. 예. 그래서 과거의 기억은 어디에 들어있냐? 이 다리 속에 있어요. 미래의 기억은 뭐가 관련된다? 팔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는
환희와 기쁨의 순간도 있었겠지만 긴장하고 고통받았던 그런 기억들, 상처받았던 기억들 이런 것도 많이 있죠.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은 다리의 신경회로가 기억하고 있고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다리로 걷지 못했다면, 어? 뭐 휴대 타고 이렇게 뭐 다닌다든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경험은 얼마나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걷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해요. 또 가만히 뭐 방 안에만 있으면 뭡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이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왜? 방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이 다리가 자유로워야 되고, 다리가 자유롭다는 말은 참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게. 음?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그 경험, 내 다리와 함께 지금 이 순간까지 수많은 그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삶이라는 것은, 어? 바르게 걸어가는 길도 있지만, 참 나를 내 스스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순간도 있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도 있고, 가지 않았어야 될 길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온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발과 동물의 발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엄지발가락에서 드러나요, 엄지발가락. 이 엄지발가락. 손도 엄지손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예? 엄지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리에 있어서도 엄지발가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이, 예를 들어, 침팬지, 뭐, 구랑우탄 이런 애들은, 어, 발가락을 짚는 데 써요, 주로. 짚는 데. 뭐, 이렇게 발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과에 떨어진 거, 이런 거. 그런데, 짚는 기능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나갈 수 있게 하는, 예? 이 추진력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뭔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걸음의 마지막 단계에서 앞으로 밀어가지고 전진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엄지발가락이 하는 거예요. 동물은 이 기능이 없어요. 인간만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그 세로토닌처럼. 그래서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충격을 더 가려면 어때요?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돼. 허벅지 근육.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동물은 보통 자기 영역 안에 살잖아요. 내 영역에 다른 뭔가 에, 과들이 오면은 바로 싸우잖아요. 새들도 그러고. 영역이 있어요, 영역. 그런데 인간은 다리를 통해서 길을 묻고, 길을 걷고, 길을 떠나는 그런 존재예요. 네. 이 다리가 자유로워야 돼. 어? 네, 다리. 그래서 이 여행을 한다는 거, 길을 떠난다는 거. 이건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지구에 온 그 경험의 폭을 넓히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제가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아주 오래된 쓰신데, 너는 이 낯선 길을 보면 가고 싶어. 그냥 무조건 가고 싶어,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나 저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냥 하염없이 달릴 수 있는 그 넓은 터잖아요. 하루에 뭐, 한 1000km 이상 그렇게 가보기도 하고. 음, 이런 내용입니다. 길을 보면 가고 싶다. 가을거지 끝나가는 산길을 돌아서 마침내 석양이 지는 곳, 퇴적감처럼 쌓인 나의 이별들을
지우고 또 지우다가 이제는 어떤 산소의 울음소리, 흘러가는 물소리에도 귀를 닫고 가는 길. 이승의 길들은 모두 나에게로 가고 있다. 이렇게 끝이 날 수는 없다고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산천. 바로 이 길을 따라서 나는 길 없는 저 산 너머로 노아의 배를 만들러 가야 한다.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모두 지나가 버린 길을 보면 나는 숨이 차다. 길을 보면 나도 길이 되고 있다. 이런 시인데 이게 불지에 올라올 때, 사바나 들고 올라올 때, 아, 내가 이 노아의 방주처럼 산책을 하나 만들 거야. 이러면서 올라왔으니까 벌써 어, 네, 참 세월이 이렇게 또 갔네요. 그러나 이 마음이 저한테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길을 보면 아직도 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리고 나도 길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 네. 이 발레를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가지고 원사님이 국립발레단 그 수석으로 있던 그런 분이에요. 아, 그 나는 발레 하시는 분이 어, 그 공연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손 참, 아주 폼이 너무너무 멋져. 어, 또 발레의 그 핵심은 다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뒤꿈치 들고 발가락이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그 뒤꿈치를 탁 세워가지고 발톱으로 서서 이렇게 예, 그 공연을 할 때 그 발레리나의 그 다리를 보고 있으면 그 다리를 통해서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인체의 그 선, 이게 아주 그 또 기가 막히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파워가 있어요. 감정과 파워가 만나는 어떤 그런 순간순간의 동작의 그 어떤 연출들, 이런 것들이 참 그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죠. 이 다리는 그 사람의 감정을 또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이게, 음, 어, 예를 들어, 대화를 하는데, 지루해. 어? 지루해.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책상 밑에서 내 다리가 움직여. 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책상 밑에서 다리를 부산하게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저 사람이 좀 지루해가지고, 또 성격 급해갖고, 빨리 떠나고 싶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그 감정이 보이잖아요, 다리를 보면. 그래서 걷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현재의 기분,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현재의 에너지 상태, 이런 것들을 간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다리를 잘 보세요. 아, 발은, 발은, 특히 이 종아리 부위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심장. 그러니까 심장이 피를 뿜어내면은 어때요? 우리 몸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죠? 몸이 쭉 내려와요. 피가 내려와. 근데 발은 올려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발에는 경락으로 보면 12개의 경락이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어놨는 몰라. 발에는 6개의 경락이 지나가고 있어요. 발에는. 응? 아, 그래서 이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혈액순환의 결정적인 역할을 다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응? 그래서 심장은 동맥을 통해서 내려오는 깨끗한 피지만 다리가 올려 보내는 피는 정맥에서 올라가는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환이 잘 돼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특히 뇌로 하는 에너지 공급이 활발하려면 이 다리가
우리가 움직여야지. 가만히 누워있고 그러면 그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주로 누워있잖아요. 그거 보면 참 안타까워, 이게. 응? 예. 뇌로 가는 이 에너지 공급이 활발해져야 두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제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예. 하여튼. 그래서 이 뭔가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뇌에 이제 과부하가 걸렸어요. 어떤 또 고민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두통이 일어나요? 그럼 그것을 약국에 가서 두통약 먹어. 이 아니,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약으로 그냥 이렇게 신경을 억압해가지고 미봉책을 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숲길을 5분만 걸어도 두통은 사라지거든요, 이게. 두통약을 먹을 일이 아니라 걸어야 되거든요. 어? 걸어야. 그래서 새들이 노래하고, 또 뭐 울창한 숲길, 또 그 길을 또 기분 좋게 데이트할 수 있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걷는다면은 뭔데 그 무슨 두통이 있었냐 하고 금방 사라진단 말이죠, 이게. 예? 거기다 맨발까지 걷는다? 이건 뭐, 예, 기가 막힌 처방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 인체 근육 중에서 제일 강한, 가장 뭔가 크고 한 그런 근육이 이 다리에 있잖아요, 이게. 그치. 여러분, 그, 남자들이 보였다면 군대 얘기거든. 그, 항상 하는 말이야. 10번을 얘기하고 100번을 얘기해도 아주 재밌어요. 어? 근데 그 군대 얘기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은, 예, 왜 군대 얘기를 많이 할까? 뭐였다 하면. 그 최근에도 뭐, 40 몇 년 만에, 예, 그 전방, 저 벽수성 부대에서 철책선 근무했던 그런 동기 두 분이 찾아왔었는데, 하얀 그때 그 시절을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하지? 밤새도록 그런 일이 있었냐?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 대화를 나눴는데, 특히 처음 만났을 때 군대 얘기를 남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하나의 그 통과야. 어, 자기 자신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그 힘든 시련을 극복해냈던,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 하는, 어떻게 보면 무용담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음. 예. 여러분, 여자에게 결혼이 얼마나 충격적인 경험입니까? 그렇죠? 새로운 어떤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군대 생활은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을 하거나 아기를 낳는 정도의 충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 그 기억을 아마 간뇌에 박혀 있어. 그래서 그 충격의 그 경험,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던 어떤 그런 경험들.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그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기억을 되풀이 하면서 그 옛날 얘기에 열을 올려요. 어? 근데 그 기억이 어디 들어있어? 이 다리에 들어있는 거야. 이 있던 기억들에. 이게. 예.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 스스로 서고 뭔가 내가 스스로 설 거야 하는 자립 의지가 좀 박약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의존적인 사람들이죠. 이게 내 다리를 가지고 스스로 서려고 하고 걸으려고 하고 뛰려고 하고, 낯선 곳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가 이 다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다리는 멀쩡한데, 튼튼한데
두려움 때문에 밖으로 안 나가. 해만 떨어지면 밖으로 못 나가요. 스스로 걸으려고 하지 않고 의존하려고 그래.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못 해. 이런 사람들은 이 다리의 이슈가 크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좀 치료를 받아야 돼요. 다리가 마비된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다리가 약하면 단전이 약화된다고 그랬죠? 내가 나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이제 고갈되겠죠, 이게. 네, 고갈되겠죠. 제가, 아까 군대 얘기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쇼의 유혹을 마지막 50페이지를 읽으면서 가리라 하고 75년도에 보배학교 화장실에서 밤마다 하도 추워서 박이 매우 많이 쳐가지고 어? 거기서 이렇게 읽다가 그 50페이지를 읽어버리면 군대 생활을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갔다가 그렇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참 내 인생의 운명적인 책인데 오늘 카톡방에 카잔차키스에 대한 뭔가 그 메시지가 있는 아주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 낭독을 해준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올려놨습니다. 어, 다리와 연관해서 어, 뭔가 중요한 우리가 한 번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테마가 카잔차키스의 대표작 히라민 요로바에 있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기도. 히라민 요로바 그게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제 과거에 참 우상이었던 안소니 퀸이 조르바 연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조르바의 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 오늘 좀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 아침에 좀 더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